부익부 빈익빈 마태효과, 성공과 실패가 누적되는 사회적 법칙.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기록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는 구절에서 유래한 마태효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와 누적 이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회적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 명성, 지위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유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마태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성공과 실패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문, 교육, 정보, 권력, 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됩니다. 마태효과는 특히 사회과학, 경제학, 그리고 교육학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누적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마태효과. 경제적 관점에서 마태효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이익도 커지는 금융시장에서 부자들은 자본을 계속 불리고 반대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마태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축적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경제 격차로도 확장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 금융 및 무역 체계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후진국은 점점 더 경제적 종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마태효과가 잘 드러납니다. 시장 선점 기업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 더 큰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후발주자는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해야 하며 시장에서 눈에 띄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선점 효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배적인 위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이미 큰 규모의 포털 사이트는 더 많은 사용자와 트래픽을 확보하여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설 여지를 줄입니다. 교육과 학습 격차에서의 마태효과. 교육 분야에서도 마태효과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충분한 교육 자원과 학습 환경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며 더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초기 학습 환경이 부족한 학생들은 점점 뒤처지며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 능력에서 마태효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책을 읽은 학생은 독서 속도가 빠르고 어휘력도 풍부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더욱 독서에 몰두하게 되므로 지식의 축적 속도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반대로 독서를 자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독서 속도가 느리고 배경 지식이 부족해 책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 독서량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격차가 됩니다. 학습 격차는 단순히 학업 성취도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아 개념에도 영향을 미쳐 학업에서 실패한 경험이 많은 학생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전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학업을 포기하게 되며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로버트 K. 머튼이 주목한 것은 이러한 마태효과가 단순한 학습 격차나 자본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성공을 더욱 성공으로 실패를 더욱 실패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불평등의 구조적 심화를 초래하며 개인과 사회가 겪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과학과 명성에서의 마태효과. 머튼은 마태효과가 학문적 명성과 연구 성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예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와 그와 함께 연구한 무명의 대학원생이 공동 저술한 논문이 있을 때 주목받는 것은 주로 노벨상 수상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의 기여가 동일하더라도 유명인의 이름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마태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광효과라고도 불리며 한 분야에서 얻은 명성이나 성공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어 더 큰 성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후광효과는 연구 경력 초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 유리한 발판을 디딘 학자는 이후 평생 그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초기 경력이 부족한 학자는 계속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마태효과는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마태효과. 생물학자들은 마태효과를 승자효과로도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공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 더 지배적인 행동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성공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즉, 승자는 승리할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싸우게 되며 승리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의 사회적 행동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승리한 개체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며 이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레토 법칙도 마태 효과와 자주 연결됩니다. 20대 80 법칙으로도 불리는 파레토 법칙은 사회나 조직 내에서 상위 20%의 사람들이 전체 자원의 80%를 차지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자원을 소유하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마태 효과. 마태 효과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회적 연결이 적은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되는 반면 친구가 적은 사람은 고립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불균형은 결국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 경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태 효과와 그 사회적 함의. 마태 효과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불균형의 구조적 심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경제, 학문, 교육,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의 누적 효과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마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 구조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언제나 분명한 생각을 키우도록 노력하라. 지혜로운 삶은 곧 지성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명확한 생각이란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를 적절히 다스리고 진정한 목적의 시선을 붙들어 맬 수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감상적인 생각과 헛된 생각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르게 추론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근거 없는 결론들을 내려 그것들에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불완전한 논리를 경계하라. 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인간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그런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추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난 너보다 부자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돈과 재산이 더 많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난 너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한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이런 추론을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난 너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한다. 따라서 내 얘기가 내 얘기보다 더 효과적이다. 기억하라. 그대의 인격은 재산이나 설득력 있는 말솜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확한 생각을 키우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겉모습이나 섣부른 결론에 속는 일이 없다. 삶의 진정한 논리를 배우도록 하라. 그것이 그대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